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못하못하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어요. 여름 5, 6월 소나기는 뭐 소 잔등을 가른다든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또 폭우가 쏟아졌는데 어느 지역은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회사를 기점으로 저쪽에 먹구름이 있고 이쪽은 예. 또 하늘이 맑더라고요. 그래도 쳐서 지나고 밤에는 날이 조금 서늘해지니까 네. 이제 좀 살만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살맛 나는 뉴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지요. 그러니까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뭐 숙청이니 혁명이니 하는 말을 올리는 바람에 우리가 밤새 얼마나 놀랐어요. 조마조마했습니까? 예. 근데 아침에 회담 결과를 보고 모든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하시니까 트럼프가 오해라고 확신한다. 내가 오해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 great leader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폭군처럼 맞아요. 상대 지적하고 뭐라 하는 게 특기인데 시종일관 이렇게 웃으면서 훈훈하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마무리된 정상회담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경제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관세를 무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막으려는 수비수인데 이 회담 전에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란 책을 다 보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책 안에 다 나왔더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진짜 딱 떠올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러니까 저쪽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을 보통 그 100번 싸워서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백전 온갖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예. 뭐 백과사전 할 때 all every 모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그러니까 공격이든 수비든 육상전이든 수상전이든 공중전이든, 근데 이제 경제전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유비무환 덕에 우리가 위태롭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역사에 보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단판을 지어서 오히려 그 강동 육주를 얻어온 서희, 네. 소련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판 서희가 아니냐. 그리고 제2의 김대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 2001년에 국제무역센터 무너지고 네. 그 테러 났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네, 그 북한을 그냥 느닷없이 악의 축이라 그러면서 공격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두꺼운 외투를 벗기려면은 바람이 아니고 햇볕을 쬐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하고 전쟁하는 것은 첫째, 미국 군인도 죽어요. 둘째, 물자가 상해요. 셋째, 미국 경제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부시 너도 남한으로 노벨상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슬슬 살살 그 노벨상의 꿈을 키워준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저는 제2의 김대중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교하러 간 대통령 뒤에서 뭐 잘못해라, 제발 잘못되라,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방하고 저주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숙청 뭐 이런 거 썼을 때 깨춤 추던 사람들이 오늘 정상회담 끝나고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인가요? 그러게요. 이런 걸 옛날에 비국민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격을 올려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해주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헌해야겠습니다. 남은 기간 또 얼마나 좀 우리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 들려주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판사가 특검 말이 맞네 하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도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어떻게 거짓말로.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면 결국은 파산하잖아요. 거짓말 돌려막기 끝은 이렇게 구속 수감이 되네요. 그저 한덕수 총리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써봤습니다. 결국은
한덕 죄수 숫자 한덕수 씨가 되네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분이 그 점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데 네. 점은 참 믿을 게 못 되는 그러니까요. 모양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들어볼게요. 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정확하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이전에도 국회를 2번 통과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썼었죠.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거부를 안 하실 거니까 곧 공표되고 시행이 될 겁니다. 자, 2009년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당시 쌍용 자동차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했다가 그 노동자분들하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33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때 회사하고 경찰이 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47억이었습니다. 지연 이자까지 하면 거의 100억이 됐었더만요. 그래서 한 시민이 옛날 월급 봉투였던 그 노란 봉투 네. 그걸로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까지는 받아봤습니다. 아, 예. 그 노란 봉투에다가 47억의 10만 분의 1인 4만 7천 원을 넣어서 보내셨던 게 노란봉투법의 효시가 됐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마음을 함께하면 이 47억 우리가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으로 또 돌아가 보면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였던 유최한 씨가 가로 세로 1m짜리 철제 감옥을 용접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라는 화면에 팻말 들고, 나오고 있죠. 네네. 예.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팻말 들고 파업을 하셨죠. 그때 저 파업 농성했던 노동자분들에게 대우조선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무려 47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지 마라고 하는 법이 노란봉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제 두 손 들어 환영하죠. 근데 경총이나 뭐 전경련 이런 데서는 또 나라 망한다고 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네. 이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전적은 제가 확실히 합니다. 자, 주 5일 근무제 도입한다고 했을 때 경총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그대로 똑같이 받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경제 폭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총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니까 최저임금 올리면은 일자리가 수십만 개 사라진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총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휘청인 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재벌 총수들의 불법, 탈법, 위법, 편법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경총이나 전경련은 예. 노동자들 탓하지 말고 재벌 총수들 도덕 윤리 교육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노사가 공생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뉴스 잘 모아주셔서 저희가 알차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